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가 새로운 연결을 만들거나 서서히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서울대학교 병원의 획기적인 연구 결과는 저 같은 베테랑 신경과 전문의조차 놀라게 했습니다. 65세 이상 한국인 중에서 단 3가지 구체적인 습관을 실천한 사람들은 치매 위험을 68%나 줄였습니다. 그것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손주들의 얼굴을 기억하는 것과 그들을 낯선 사람처럼 쳐다보는 것의 차이입니다. 저는 32년 동안 신경과 전문의로서 세계 대륙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해 왔으며 제가 발견한 것은 대부분의 치매 사례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치매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뇌 건강이라는 단어를 댓글로 남겨서 이 생명을 구하는 정보가 절실히 필요한 더 많은 가족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6번째 전략은 대부분의 의사가 언급하지 않는 것이지만 가장 강력한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전략 1: 노화를 되돌리는 춤.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길을 같은 속도로 걷는 것은 뇌에 거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뇌는 지루해합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뉴런은 새로운 경로를 만드는 것을 멈춥니다. 뇌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닙니다. 새로움이 필요합니다. 도전이 필요합니다. 놀라움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움직임 패턴을 배울 때 두개골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리듬에 맞춰 옆으로 걷거나 간단한 춤 동작을 배우는 것과 같이 낯선 행동을 할 때 뇌는 과학자들이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뇌세포는 작은 다리를 통해 서로 대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뇌는 더 많은 다리를 놓습니다. 다리가 많을수록 소통이 원활해집니다. 소통이 원활해지면 기억력이 좋아지고 사고가 빨라지며 치매에 대한 방어력이 강해집니다. 춤을 출 때는 스텝을 기억해야 합니다.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리듬에 맞춰 움직임을 조정해야 합니다. 다음에 무엇이 올지 예상해야 합니다. 뇌는 동시에 6가지 다른 수준에서 작동합니다. 모든 뉴런이 활성화됩니다. 모든 연결이 강화됩니다. 여기 전략 1을 위한 실천 계획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10분만 낯선 움직임을 해보세요. 유튜브에서 시니어 댄스 영상을 따라 해도 좋습니다. 기본적인 태극권 동작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만의 패턴을 만들어도 됩니다. 20부터 거꾸로 숫자를 세면서 옆으로 걸어보세요. 가구 주위를 팔자 모양으로 걸어보세요. 핵심은 새로움과 리듬입니다. 노예는 여러분이 우아해 보이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새로운 것으로 도전하고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3번은 하세요. 더 많이 하면 좋지만 일주일에 3번이면 결과를 보기에 충분합니다. 이 주 안에 균형 감각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한 달 안에 아침에 정신이 더 맑아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3개월 안에 가족들이 여러분이 더 예리하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 같다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이 수백 번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억하세요. 새로운 움직임을 배우기에 너무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노예는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과학은 이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했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지금 바로 일어나세요. 왼쪽으로 3걸음, 오른쪽으로 3걸음 걸어보세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방금 뇌를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략! 이 저녁 식사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단백질 섭취하기.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한국 노인들은 같은 식습관을 따릅니다. 아침은 가볍게 쌀죽이나 김치 조금 먹습니다. 점심도 가볍게 먹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반찬을 많이 먹고 생선구이나 삼겹살을 먹습니다. 이 패턴은 자연스럽고 전통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뇌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악의 행동 중 하나입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세포가 기능하고 스스로 회복하려면 지속적인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 연료는 주로 단백질에서 나오는 아미노산에서 옵니다. 한 끼에 모든 단백질을 섭취하면
신체는 한 번에 약 20에서 30g만 흡수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로 전환되거나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뇌는 잠깐 영양분을 공급받고 다음 큰 식사 때까지 16시간 동안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이것은 식물에 하루에 한 번 양동이로 물을 붓고 완전히 마르게 두는 것과 같습니다. 식물은 그 모든 물을 한 번에 흡수할 수 없습니다. 일부는 흘러내립니다. 뿌리는 1시간 동안 너무 많은 수분에 잠겨 있다가 23시간 동안 가뭄을 겪습니다. 그 식물은 생존할 수는 있지만 잘 자라지는 못할 것입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꾸준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20g, 점심에 20g, 저녁에 20g. 이렇게 하면 뉴런 간에 신호를 전달하는 화학 물질인 신경 전달 물질의 구성 요소를 뇌세포에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20g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란 3개, 단단한 두부 반모, 손바닥 크기와 두께 정도의 생선 1조각, 조리된 렌틸콩 1컵, 카드 1대 크기의 두툼한 불고기 1조각.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쌀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하루에 3번 섭취하면 됩니다. 채식주의자이거나 불교 신자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두부콩, 렌틸콩, 견과류 모두 훌륭한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하루 종일 다양한 공급원을 섞어 드세요. 아침에는 두부국, 점심에는 된장찌개, 간식으로 볶은 병아리콩. 뇌는 아미노산이 동물에서 오는지 식물에서 오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꾸준히 공급되는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많은 한국 노인들이 콜레스테롤 때문에 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 것을 걱정합니다. 저는 이 우려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생선, 두부, 계란, 기름기 없는 닭고기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식사에 걸쳐 적당량을 섭취하면 실제로 심장을 보호하면서 뇌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위험한 음식은 정제된 음식입니다. 밀가루, 설탕이 든 음료, 가공 스낵, 이것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단백질 섭취를 계획하세요. 도움이 된다면 적어보세요. 아침 단백질, 점심 단백질, 저녁 단백질. 일주일 동안 기록해보세요. 오후에 기분이 어떤지 느껴보세요. 정신이 맑아지는지, 에너지가 생기는지, 기분이 어떤지 주목하세요. 이 주 안에 이 간단한 변화가 왜 그렇게 강력한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뇌는 더 나은 기억력과 더 명확한 사고, 그리고 많은 황금기를 앗아가는 뇌 안개로부터의 보호로 여러분에게 보답할 것입니다. 전략 3 뇌를 청소하는 7시간 수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수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한국 노인들이 4시간이나 5시간만 자면 된다고 말합니다. 새벽 4시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것이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잠을 적게 자는 것이 더 강인하고 규율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이 뇌를 죽이고 있습니다. 깊은 잠에 들면 뇌세포가 실제로 약간 줄어듭니다. 세포 사이의 공간이 넓어집니다. 그러면 뇌척수액이 강물처럼 이 공간을 흘러가며 아밀로이드 베타와 다른 독소를 씻어냅니다. 이 청소 과정은 깊은 수면 중에만 일어납니다. 충분히 자지 않으면 깊은 수면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면 독성 단백질이 축적됩니다. 매일 매년 수거되지 않는 쓰레기처럼 쌓입니다. 수면 실천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0시에 잠자리에 들기로 약속하세요. 10시, 30분이 아닙니다. 11시가 아닙니다. 10시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노인이 겪는 자연스러운 기상시간인 아침 5시까지 7시간을 잘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둘째, 9시에서 9시 30분 사이에 뜨거운 목욕을 하세요. 섭씨 42도나 43, 도로 편안하게 견딜 수 있을 만큼 뜨겁게 하세요. 정확히 5분 동안만 있으세요. 더 길게는 안 됩니다. 긴장을 풀려는 게 아닙니다. 수면을 유도하는 천하강을 유발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침실을 완전히 어둡게 만드세요. 전자기기에 LED 조명을 가리세요. 가로등 불빛이 들어오면 암막 커튼을 사용하세요. 어둠은 멜라토닌 생성을 유발합니다. 적은 양의 빛도 이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한밤중에 깨서 15분 안에 다시 잠들 수 없다면 일어나세요. 다른 방으로 가세요. 지루한 것을 읽으세요. 휴대폰은 안 됩니다. 뉴스는 안 됩니다. 지루한 책을 읽으세요. 다시 졸리면 침대로 돌아가세요. 다섯째,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는 모든 화면을 피하세요. 휴대폰과 텔레비전의 블루라이트는 뇌를 속여 아직 낮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멜라토닌 생성이 중단됩니다. 수면이 불가능해집니다. 규칙이 많아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 나쁜 수면을 취하는 매일 밤 뇌에 더 많은 독소가 쌓인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숙면을 취하는 매일 밤 독소를 씻어냅니다. 이 프로토콜을 따른 지 일주일 안에 더 깊은 잠을 자게 될 것입니다. 이 주 안에 낮 동안 생각이 더 맑아질 것입니다. 한 달 안에 기억력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모든 것이 좋아질 것입니다. 뇌가 말 그대로 더 깨끗해질 것입니다. 잠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잠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잠은 뇌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주세요. 전략 4, 손으로 글쓰기가 신경 고속도로를 재건합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으로 무언가를 쓴 게 언제인가요? 휴대폰으로 타이핑하는 것 말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 말고, 실제로 종이에 펜을 대고 손가락으로 글자를 만드는 것 말입니다.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노인들에게 대답은 몇 주 전입니다. 어쩌면 몇 달 전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휴대폰으로 컴퓨터로 옮겨갔습니다. 이제 쇼핑 목록도 타이핑합니다. 디지털 소통으로의 전환은 편리하지만 뇌에는 치명적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으로 글을 쓸 때 뇌 전체의 60% 이상을 동시에 활성화합니다. 시각 피질은 글자 모양을 인식합니다. 운동 피질은 손가락의 미세한 움직임을 제어합니다. 언어 중추는 단어의 의미를 검색합니다. 기억 중추는 쓰고 있는 내용을 저장합니다. 이 모든 영역이 불꽃놀이처럼 환하게 켜집니다. 하지만 타이핑을 하거나 더 나쁘게는 휴대폰에 대고 말해서 받아쓰게 하면 뇌의 극히 일부만 활성화됩니다. 이 모든 다른 뇌 영역을 연결하는 신경망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뇌의 다른 부분 사이의 고속도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전략사를 위한 실천 계획은 매우 간단합니다. 내일부터 매일 손으로 3문장을 쓰세요. 휴대폰에 말고 컴퓨터에 말고 종이와 펜으로 3문장입니다. 오늘 무엇을 했는지 쓰세요. 무엇에 감사하는지 쓰세요. 기억에 대해 쓰세요. 내일 계획에 대해 쓰세요.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글자를 만들고 생각을 연결하고 뇌 전체를 사용하는 신체적 행위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매일 새로운 단어 5개를 찾으세요.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필요하다면 사전에서 찾아보세요. 적어두세요. 그 의미를 쓰세요.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이것은 뇌가 어휘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고 유연하게 성장하도록 강요합니다. 일주일 안에 손글씨가 더 안정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주 안에 단어를 기억하는 능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한 달 안에 더 명확하게 말하고 더 날카롭게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수백 번 지켜봤습니다. 전략 5 뉴런을 파괴하는 하얀 독 없애기. 이제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뇌를 서서히 중독시키는 음식들입니다. 가끔 먹는 간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한국 노인들이 위험하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매일의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흰 쌀밥, 흰 빵, 설탕이 든 음료, 달콤한 커피 믹스, 떡. 이러한 음식은 혈당을 너무 급격하게 올려서 과학자들이 뇌의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뇌세포는 포도당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혈류에 설탕이 넘쳐나도 뇌세포는 굶주리게 됩니다. 연구자들은 이제 알츠하이머병을 이러한 연관성 때문에 제3형 당뇨병이라고 부릅니다. 행동 계획은 명확합니다. 내일부터 이 3가지를 바꾸세요. 흰 쌀밥은 보리를 섞은 현미밥으로 바꿉니다. 처음에는 맛이 다르겠지만 며칠 안에 적응될 것입니다. 설탕이 든 음료는 레몬을 넣은 물이나 무가당 녹차로 바꿉니다. 달콤한 간식은 견과류, 베리류
또는 신선한 과일로 바꿉니다. 이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의 뇌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일주일 안에 에너지가 안정될 것입니다. 이 주 안에 정신적 명료함이 향상됩니다. 한 달 안에 왜 다르게 먹었는지 의아해할 것입니다. 노예는 더 나은 기억력과 소중한 세월을 앗아가는 인지기능, 저에 대한 보호로 여러분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전략 6기를 보호하여 마음을 보호하세요. 이 마지막 전략은 모두를 놀라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난청입니다. 청력과 기억력이 관계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치매 발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학 저널 렌시스에 발표된 종합 분석에서는 난청을 치매의 가장 큰 수정 가능한 위험 요인으로 확인했습니다. 당뇨병보다 큽니다. 흡연보다 큽니다. 고혈압보다 큽니다. 치료하지 않은 난청이 있으면 치매 위험이 91% 증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이 91% 더 높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잘 들리지 않으면 뇌에는 소리 신호를 받지 못합니다. 소리를 처리하는 뇌의 부분인 청각 피질은 사용 부족으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청각 피질은 기억 중추인 해마 바로 옆에 있습니다. 청각 영역이 줄어들면 마치 가라앉는 배가 다른 배를 끌고 들어가는 것처럼 해마를 아래로 끌어당깁니다. 또한 대화를 듣는데 어려움을 겪으면 뇌는 기본적인 말을 이해하기 위해 초과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 모든 정신적 에너지는 기억 형성 대신 듣는 데 사용됩니다. 소리를 해독하는 데 너무 많은 내력을 사용하여 실제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할 힘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수년 동안 이러한 지속적인 긴장은 인지 비축분을 고갈시킵니다. 하지만 여기 아름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인이 보청기를 착용하고 꾸준히 사용하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절반입니다. 뇌 영역이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하향 나선이 멈춥니다. 79세인 신 여사님은 잘 들린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대화를 오해했습니다. 따라갈 수 없어서 사교 모임에 가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고립되고 외롭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녀의 딸은 치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난청을 의심했습니다. 청각 전문가에게 보냈습니다. 검사 결과 양쪽 귀 모두 중등도 난청이었습니다. 신 여사님은 당황했습니다. 보청기를 끼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늙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립과 인지 기능 저하가 그녀를 훨씬 더 빨리 늙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보청기를 착용한 지 일주일 만에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창밖에서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대화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안에 노인 센터 활동에 다시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안에 기분이 좋아지고 기억력이 예리해졌습니다. 세상과 다시 연결되었고 뇌는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전략 6을 위한 실천 계획은 간단합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사람들에게 말을 반복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알아차린다면, 시끄러운 환경에서 듣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텔레비전 볼륨을 다른 사람들보다 높게 설정한다면 청력 검사를 받으세요. 기다리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난청은 성격 결함이 아닙니다. 간단한 해결책이 있는 의학적 상태입니다. 보청기가 필요하다면 매일 착용하세요. 하루 종일요. 외출할 때만 끼지 마세요. 뇌가 건강을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자극이 필요합니다. 보청기를 올바르게 사용한 지 며칠 만에 사회적 연결이 더 좋아지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몇 주 안에 정신적 피로가 줄어들 것입니다. 몇 달 안에 기억력과 사고력이 눈에 띄게 향상될 것입니다. 귀를 보호하는 것이 마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오늘 6가지 강력한 전략을 다루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 수 있는 하나의 간단한 일을 루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5시나 6시쯤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어제 일이나 오늘 계획에 대해 손으로 3문장을 씁니다. 새로운 어휘 하나를 포함하세요. 단백질 20g으로 아침 식사를 하세요.
계란 3개 또는 두부 반모, 10분 동안 낯선 움직임을 하세요. 간단한 춤 동작이나 태극권, 새로움으로 뇌에 도전하세요. 오후, 단백질 20g을 포함한 점심을 드세요. 손바닥 크기의 생선이나 닭고기, 흰 쌀밥 대신 현미밥, 설탕 음료 대신 물, 보청기를 착용한다면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저녁!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세요. 하루의 마지막 단백질 20g. 저녁 식사 후에는 화면을 보지 마세요. 책을 읽으세요. 대화하세요. 쉬세요. 9시 30분에 42. 도물에서 5분간 뜨거운 목욕을 하세요. 10시까지 완전히 어두운 방에서 소등하세요. 이 루틴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싼 영양제나 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비나 체육관 회원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소중한 자산인 마음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간단하고 무료인 매일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처음에 만난 박 여사님도 이 루틴을 똑같이 따랐습니다. 이 주 안에 반복적인 질문이 멈췄습니다. 6주 안에 다시 요리를 했습니다. 3개월 안에 손녀에게 가족 요리법을 가르쳤습니다. 시간을 되돌린 것이 아닙니다. 질병을 치료한 것이 아닙니다. 뇌가 스스로 치유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뇌는 회복하고 싶어 합니다. 뉴런은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기억은 온전하게 유지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행동 없는 지식은 쓸모가 없습니다. 오늘 시작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닫기 전에 3가지 약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 영상에서 한 가지 전략을 골라 내일 실행하세요. 딱 하나만요. 한 번에 6가지를 모두 시도하지 마세요. 하나를 마스터한 다음 다른 하나를 추가하세요. 둘째, 이 정보가 필요한 3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배우자, 형제자매, 친구. 한 번의 공유가 한 사람의 마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댓글에 어떤 전략부터 시작할지 적어주세요. 이것은 책임감을 만듭니다. 공개적으로 약속하면 끝까지 해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기억하세요. 치매는 노화에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닙니다. 기억 상실은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도구를 제공한다면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오늘 논의한 6가지 전략이 그 도구입니다. 사용하세요. 미래의 자신과 가족과 손주들이 여러분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뇌를 아끼는 마음으로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내일은 뇌를 몰래 손상시키는 약물에 대한 진실과 실제로 효과가 있는 천연대안을 공유하겠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이제 이 영상을 닫고 행동을 취하세요. 새 문장을 쓰세요. 단백질을 계획하세요. 운동 일정을 잡으세요. 수면을 보호하세요. 식단을 정리하세요. 청력을 확인하세요. 더 예리하고 맑고 활기찬 마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서 쟁취하세요.